29분이네요. 다시 모기 끊고 오늘 이제 해축구 4경기랑 NBA 12경기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다이렉트로 갈게요. 해축 4경기 빠르게 하고 NBA도 빠르게 해서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축은 메모장으로 좀 오늘은 가도록 할게요. 이제 프로투랑 리옹 이거는 유로파입니다. 유로파 대회고, 잠시만요, 보이시나? 유로파고 어쨌든 1차전 오늘 포르투의 홈에서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뭐 결장자 쪽을 보면은 웬데우 수비 쪽에 출전 정지자가 있고 마나파라는 또 선수가 빠지는 포르투고요. 리옹 같은 경우도 체킬이나 뭐 디오만데 빠지는데 괜찮습니다. 안 나와도 괜찮고, 수비 쪽에 데나이얼이나 토트넘에서 온 은돈벨레가 불투명에 떠있긴 하다. 은돈벨레 같은 경우 좀 나오면은 확실히 좋겠어. 데나이얼은 뭐 딱히 안 나와도 되긴 하거든요. 지금 어쨌든 리옹 같은 경우 수비 라인에서 이제 교통 정리가 이제 좀 많이 돼가지고 확실히 수비 쪽에서 안정감 좀 더 생긴 느낌이라 데나이얼 필요 없고, 은돈벨레 나오면 좀 좋겠다. 다만 이제 불투명에 떠있다 요 정도 느낌인데, 이 경기는 일단 배당만 봐도 사실 그렇게 막 쉬운 경기는 아니에요. 포르투도 지금 분명히 홈에서 만만한 팀이 아니고 어쨌든 라치오를 16강 플레이오프에서 꺾고 올라왔고, 리그에서도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리옹 같은 경우 올 시즌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굴곡이 되게 많은 시즌이었거든요. 시즌 내에서도 어떤 라인업이나 전술적으로도 변화를 좀 많이 가져갔어요. 중간에 뭐 겨울 이적 시장에 기마랑이스가 나가기도 했고, 시즌 초반에는 어쨌든 간에 수비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으나 잘 이제 또 뭐 젊은 선수나 이렇게 잘 기용해가지고 최근에는 사실 최근에 결과는 조금 아쉬운 경기들이 있었어요. 분명 리옹이 리그에서. 근데 경기력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전보다는 좋아졌다. 특히나 공격적으로 이제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많이 놓쳤었거든요. 근데 지난 경기에서 어쨌든 이제 로리앙을 4대1로 또 공격적으로 화력까지 터지면서 오늘 경기에 좀 기대감을 높였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먼저 보이는 건 좀 오바 쪽이 그래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양 팀 다 해볼 만한 상황에서 치고받고 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이는데, 뭐야 포트루가 뭐야 그렇게 보이는데, 뭐 약간 좀 데이터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리그 양 팀을 상대로 11경기째 홈에서 패배가 없어요. 이게 근데 11경기긴 한데 사실 이게 유럽 대항전에서 만나잖아요. 11경기긴 한데 거의 한 몇십 년? 30년? 40년인가? 그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리그왕 팀을 상대로 홈에서 패배가 없는 상황이고, 리옹 같은 경우는 올 시즌 그냥 유로파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예 그냥 뭐 진 적이 없어요. 조별 예선도 뭐 여러 팀들을 그냥 다 두들겨 부수거나 뭐 무승부를 좀 캐면서 올라왔어가지고 이런 데이터적인 부분이 좀 충돌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오바 쪽이 그나마 좀 찍을만 하지 않을까 싶고, 승패로 간다면은 저는 뭐 둘 다 솔직히 최근에 뭐 그렇게 뭐 큰 부상자도 지금 딱히 없고 흐름도 두 팀 다 괜찮거든요. 각 리그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가지고 조금 어려운데, 저는 어쨌든 리옹의 최근에 좀 경기력적이나 이런 상승세를 좀 더 점수를 줬어요. 분명히 지난 시즌에도 리옹이 또 좋았었고 그런 뭐 흐름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 정도까지는 뭐 아닐지라도 뭐 프렌 쪽으로의 접근이라면은 그래도 포르투 승보다는 프렌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뭐 이 경기를 만약 건든다 하면은 오바 쪽을 찍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양팀의 화력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게 뭐 저득점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진짜 적게 나와야 2골인데, 뭐 오늘 뭐 새벽에 있었던 리버풀 경기처럼 뭐 골대 3번 맞고 뭐 찬스 골대 앞에서 다 날리고 하면은 뭐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흐름상으로는 오바 쪽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로 베티스 대 프랑크푸르트. 이 경기도 마냥 쉽진 않아요. 어쨌든 데이터적인 부분에 있어서 베티스 같은 경우는 올 시즌 홈에서는 조금 원정에서보다 오히려 아쉬워요. 반면에 프랑크푸르트는 홈보다 원정에서 더 성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적으로 좀 충돌이 있긴 한데, 결장자도 약간 조금 베티스가 그렇게 홈이긴 하지만, 홈이고 뭐 흐름이 좋고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측면 수비 쪽에 모레노랑 이제 미란다가 다 빠졌습니다. 이래서 지금 베티스는 좌측 풀백 자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 풀백 자원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좀 멀티 자원들이 좀 있다 보니까 대체로 설 수 있는 선수들은 몇 명 있는데 뭐 그 중에 누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뭐 후이발이 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이런 상태에다가 몬토야 얘도 측면 수비인데 어쨌든 몬토야까지도 지금 빠져 있는 상황에 과르다도 지난 경기 아마 이렇게 빠져 있어가지고 과르다드가 측면 수비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얘도 지금 약간 부상기 있어가지고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 여기에 카마라사가 복귀는 했는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산체즈까지 뭐 이렇게 불투명에 떠 있는 베티스의 현재 상황이고 프랑크푸르트는 풀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파시엔시아까지 출전 중지에 떠 있는데 어쨌든 뭐 얘가 안 뜨잖아요. 보레가 최근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이어서 이 경기는 베티스 쪽이 사실 더 괜찮아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베티스가 지금 일정이 엄청나게 타이트해요. 엄청나게 타이트, 뭐 3, 4일 간격으로 계속 뛰고 있긴 한데 제 생각에 이거 베티스가 노선 정했어요. 그러니까 올 시즌 어떻게 갈 건지 지난 AT 마드리드전을 보고서 그냥 얘네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컵 대회는 뭐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뭐 결승이잖아요. 발렌시아와 뭐 이렇게 잡으려고 들 거고 당연히 리그에서는 제가 볼 때 베티스가 챔스권은 가면 좋은데 사실상 어렵다고 좀 보는 것 같긴 해요. 지난 AT 마드리드 전에 주전 거의 절반 로테이션 돌렸습니다. 뭐 공격 쪽에 윌리안 호세나 근데 뭐 얘가 빠져도 이글레시아스라는 또 좋은 공격 자원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건 로테이션 좀 빼줬다기보다도 그냥 이글레시아 쓴 걸로 좀 보고 여기에 뭐 후아미도 벤치에 있었고 측면 수비 쪽에 베린 뭐 이런 그리고 미드필더 쪽에서도 뭐 로테이션이 많이 돌아갔어요. 특히나 세리오 카날레스도 출전 정지로 못 뛰었었고 이러면서 뭐 거의 주전 절반 가까이 로테이션을 돌렸었기 때문에 이 경기 잡으려고 드는 거거든요. 잡으려고 드는 거고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아쉬운 게 있어요. 전체적인 경기력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안정적인 뭐 흐름도 있고 한데 결국 안드레 실바가 나온 그 최전방에서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안드레 실바 같은 경우 뭐 두 자릿수 거뜬히 넘기는 득점을 이제 지난 시즌이나 꾸준히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져가 줬다면은 올 시즌은 확실히 최전방에서의 마무리를 해주는 선수가 좀 아쉬워요. 보레나 이런 애들이 좀 그래도 넣어주면서 뭐 숨통은 뭐 산소호흡기 정도는 달아놓고 있는데 분명히 최전방에서 득점이 어렵다. 그러니까 어쨌든 베티스가 로테이션을 돌렸고 불안한 점이라면 측면 수비 쪽에 이제 자원들이 많이 없는 베티스고 부상 때문에 더군다나 일정의 빡빡함인데 어쨌든 홈에 이점이 있고 이거 분데스가 지금 유로파 3팀이 있거든요. 레버쿠젠, 라이프치, 프랑크푸르트 절대 다 못 올라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프랑크푸르트가 당연히 지금 리그에서 흐름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뭐 정석적인 흐름에서 사실 원정에서 지고 들어가는 게 맞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베티스도 어쨌든 유로파를 신경 쓰는 걸로 보이고 이 경기는 베티스 사이드로 보는 게 맞다.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안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오바 찍을 바엔 베티스 승 쪽 찍는 게 맞습니다. 프랑크푸르트가 분명히 이제 수비 쪽에서의 공격 쪽에서의 확실한 득점력에서의 좀 부족한 모습을 올 시즌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베티스 홈이라는 걸 좀 감안했을 때 프랑크가 2골 이상 박을 것 같지 않아요. 제 생각에 많이 이게 터지면 1대1 무승부로 터질 것 같고 아무래도 좀 베티스 쪽으로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일정이 빡빡한 데에서 오는 불안함은 분명히 있긴 해요. 로테이션 돌렸어도 좀 힘들 겁니다. 계속 3, 4일로 뛰었어서 어쨌든 뭐 그런 상태고 다음 경기 이 경기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레알 대 파리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1차전에 파리가 1대0으로 잡았어요. 거의 뭐 사실 스코어는 1대0인데 그냥 레알 마드리드 아무것도 못했어요. 진짜 90분 내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파리가 압도했던 경기예요. 스코어만 1대0이지 사실 이게 진짜 제가 볼 때는 4대0 나왔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경기다. 그만큼 미드필더나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압도적인 경기를 파리가 홈에서 보여줬던 상황이고 이거는 뭐 진 것도 진 건데 뭐 어떻게 보면 다행이에요. 1대0이라는 스코어가 다행인데 이 자존심에 너무 스크래치가 왔어요 지금.
현지 뭐 팬들이나 뭐 여러 언론이나 그때 당시 이제 레알 마드리드를 엄청나게 좀 비판을 많이 했어요. 이게 좀 실리적으로 가서 지켰어가지고 어떻게 0대0 나오거나 했으면은 그나마 좀 그런 비판들을 피해갈 수 있었겠으나 경기도 개떡같이 못했는데 또 심지어 버저비터 먹고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사실 레알이 저는 물러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홈의 이점을 가지고 오히려 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좀 결장자예요. 측면 수비 쪽에 페를랑 맨디가 출전 정지로 빠지게 됐고요. 더군다나 이거 파리가 공격진이 지금 막강한데 카세미로가 또 출전 정지예요. 어쨌든 포백 보호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선수고 얘 말고는 없어요. 레알은. 뭐 모드리치가 할 것도 아니고 발베르데가 할 것도 아니고 카마빈가 좀 아쉬운 모습이 있고요. 뭐 토니 크루스도 지금 살짝 부상이 끼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카세미로의 공백이 제가 볼 때는 제일 크고 더구나 맨디까지도 지금 빠져있는 상황 너무 아쉽고 여기에 토니 크루스랑 발베르데 이 미드필더 쪽 자원들까지 불투명에 떠있다. 물론 제 생각에는 출전 가능성은 그래도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발베르데는 나올 것 같고 토니 크루스는 약간 한 6대4?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보는데 둘 다 그래도 지금 경기의 무게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카세미로까지 빠진 상황에서 이거 좀 무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 파리 같은 경우도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일단 라모스가 빠지게 됐고 불투명자가 많습니다. 뭐 측면 수비 쪽에 하킴이나 공격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레알이 좀 주도권을 가져간다 했을 때 역습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선수예요. 하킴이나 아니면은 에레라인데 에레라는 뭐 사실 그렇고요. 음바페, 파레데스. 그러니까 에레라 말고는 사실 다 지금 파리에서 중요 자원들이거든요. 이 정도가 이제 불투명에 떠 있는데 음바페가 아무래도 가장 좀 중요하겠죠. 지난 경기 이제 또 뭐 극장 상태님 또 말씀하시는데 극장의 또 주인공이기도 했고 제가 볼 때는 나옵니다. 불투명이긴 한데 저는 나온다고 봐요. 현지 어떤 뭐 상황이나 여러 가지 좀 기사들을 좀 보면서 좀 분위기를 봤을 때 나올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 결국에 카세미로나 이제 또 페르랑 맨드까지 없는 상황에서 뭐 맨디는 그렇다 쳐요. 근데 카세미로까지 빠진 상황에서 레알이 어쨌든 홈에 2점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겠으나 이거 파리의 역습을 감당하기 어렵다. 지난 경기는 심지어 네이마르도 몇 달 만에 이제 또 부상 복귀여가지고 뭐 후반에 나오긴 했지만 컨디션적으로 완벽한 상황도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오히려 물론 오늘 또 음바페가 불투명에 걸려있긴 하나 저는 출전한다고 봐가지고 더 무서워진 파리의 공격진을 막기 힘들어 보인다. 레알이 뭐 공격에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겠으나 승리를 따내기에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파리 프랜스이 괜찮은 좀 접근이 되지 않을까 싶고 지난 경기는 어떻게 보면 레알이 주저앉았어요. 내려앉아서 수비만 주구장창했었고 그러면서 파리가 골기회를 많이 놓치면서 언더가 났었는데 오늘은 그럴 수 없는 레알의 입장이고 파리 같은 경우는 내려앉는다고 쳐도 역습이 워낙 무섭기 때문에 득점 충분히 기대해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바 쪽을 보는 게 맞아 보인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맨시티 대 스포르팅입니다. 이 경기는 뭐 끝났죠. 이 경기 제가 솔직히 이미 뭐 1차전 뭐 볼 그것도 없어요. 근데 그래도 스코어가 기억이 안 납니다. 1차전 몇 대 몇이었죠? 5대1이었나요? 뭐 5대0인가? 아무튼 그냥 끝났어요. 사실상 맨시티가 진출한 거고 결국에 그런 이미 진출이 확정된 상황 속에서 어떤 경기를 하느냐 이게 뭐 이 경기의 핸디캡이나 언어바에 있어서 중요할 걸로 보는데 맨시티 같은 경우 후벤 디아스나 카일 워커가 출전 정지로 디아스는 부상이고 워커가 출전 정지로 빠지고 나다나케가 불투명입니다. 이 정도로 어쨌든 누수가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스포르팅 같은 경우 누네스 핵심 미드필더가 빠지고 페드로나 팔리냐 같은 또 중요 자원들까지 지금 못 나온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 리그에서 좀 전에 봤던 포르투와 1위 싸움을 하고 있어요. 승점 차이도 얼마 안 나는 상황에서 핵심들의 부상까지도 있고 이 연기 완전히 그냥 끝난 상태다. 이거는 맨시티가 좀 그냥 놀면서 해도 이미 스포르팅의 의지가 없어요. 이 경기 그냥 맨체스터 공장지대 한 관광 뭐 그런 느낌 하고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도 학살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대0 감사드립니다. 이게 딜레이가 긴가? 좀 늦게 올라오는데 어쨌든
학살이 좀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찍는다면 마인을 찍는 게 좋아 보이고, 언오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언오바 갈 바에 마인 찍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언오바 갈 바에는. 이게 3.5잖아요? 저는 근데 스포르팅이 한 골도 못 넣는다는 마인드여가지고 3대0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인터넷 상태가 안 좋은가? 어쨌든 3대0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서 일단은 오바 쪽을 그래도 보긴 합니다. 오바 쪽을 보긴 하는데 마인 쪽이 좀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이긴 한다. 스포르팅이 못 넣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게 바이른 미넨 같은 팀이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넨은 한 골 준다고. 그냥 어제 보셨잖아요. 그냥 뭐 우리가 그냥 뭐 넣든 말든 그냥 넣어. 우리 수비 그냥 와 힘들어서 좀 한 골 넣어라 그냥. 기분 전환해라. 득점 수당 받아가라. 어시스트 수당 받아가라. 이런 마인드인데 맨시티는 이게 과르디올라 감독 특성상 경기에 있어서 완벽한 경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전력적으로 넣으려고 이 경기 버리는 상황에서 스포르팅의 득점 가능성은 저는 5%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 찍을 바에는 맨시티 마인 쪽 찍는 게 더 좋아 보인다. 이런 느낌으로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해외 축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아 보여요. 나쁘지 않아 보이고 어쨌든 NBA를 이제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 전에 기준점 한 번만 확인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제가 그 딜레이 줄일 수 있는 거는 좀 이번 주 내로 해가지고 좀 찾아볼게요. 뭐 다른 그거를 쓰면 되나? 뭐 다른 분들보다 제가 긴 거 같아가지고 뭐 짧을 때도 있긴 한데 좀 찾아보겠고 어쨌든 이거 NBA는 제가 분석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제가 좀 잘못된 기준점을 분석 중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혹시나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라방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잡아 주시면은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분석 중에도 기준점이 변하기도 하고 제가 잘못 적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혹시나 잘못 제가 최근에도 몇 번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냥 영상에 올라갔더라고요. 클리퍼스 3.5였는데 4.5라고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은데 벌써 하루 이틀 전에 막 이렇게 해서 아무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좀 더 정확한 기준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잖아요. 핸디나 언오비나 1.1점이 크니까 말씀드리고 12경기 있고요. 분명히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 경기들도 보이고 이 경기는 리스크 그냥 뭐 공짜다 뭐 배당이 크진 않지만 뭐 그런 경기들도 보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 잠시만요. 이게 많다 보니까 적는데 오래 걸리네. 마지막 경기 클리퍼스 대 워싱턴 4.5 219.5 그러게요. 느바프 주력이 좀 아까웠고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포르투는 이제 오바 쪽을 받고 리옹 프렌 쪽 영상이 딱 올라갈 거예요. 살자님. 어쨌든 자, 첫 번째 경기로 이제 디트로이트 대 시카고입니다. 일단은 뭐 부세비치가 지난 경기 뭐 제가 훈련도 참가 안 했다고 필라델피아 그 데뷔 훈련 전 그 말씀드렸는데 지난 경기 빠져 있었고 오늘도 여전히 GTD입니다. 부상자들이 슬슬 돌아올 타이밍이 됐거든요. 시카고 같은 경우 그렇지만 여전히 좀 아직은 돌아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디트 같은 경우는 스튜어트가 지난 경기 또 이제 1쿼터인가 2쿼터인가에 이제 빠지게 돼가지고 이제 일단은 뭐 켈리 올리닉이 들어가 있어요. 올리닉이 벤치에서 올라와서 들어가 있고 벤치에서 또 좋은 모습 보여주는 프랭크 잭슨이 빠져 있다. 그만큼 디트도 지금 누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시카고 같은 경우 제가 가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벌써 이거 시카고 5연패를 했잖아요. 아마 이 5연패 기간 전부터 애틀란타전인가 뭐 아니 멤피스전인가 그 5연패 기간 동안 시작부터 제가 그냥 시카고 찍지 말라, 시카고 이제 찍을 그게 아니다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요 경기는 드디어 왔습니다. 시카고가 흐름을 끊고 갈 타이밍이 왔어요. 어쨌든 시카고 같은 경우 지금 많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뭐 백투백도 아니고 이 경기가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스튜어트 빠져있고 프랭크 잭슨 뭐 이렇게 빠져있고 뭐 요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세비치 정도만 확실하게 나와 준다면은 요거는 시카고가 그동안 좀 길었던 연패를 깰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여요.
디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분위기를 탄 건 분명합니다. 분위기를 탄 건 분명한데 지금 3연승이에요. 그러니까 좀 클러치 때나 이럴 때 디트가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3연승인데 어쨌든 그 3연승의 상대가 사실 토론토 요즘 안 좋죠. 인디애나 도깨비죠. 애틀란타 이 경기 사실 트레이 형이 너무 못했어요. 그러니까 0이 못하면 애틀란타 사실 약팀이거든요. 0이 그러니까 부진한 경기는 애틀도 약팀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0을 사실 잘 수비했다기보다는 0 자체가 그냥 부진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애초에 트레이 형 스타일상 뭐 연장 접전이기도 했고 어쨌든 뭐 그런 상황에서 요거는 시카고가 충분히 잡아줄 수 있다. 아 요거 참 저는 저런 분들이 참 좋아요. 감사합니다. 코순이 너무 감사드려요. 종종 제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원컴으로 하다 보니까 화면이 가려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시카고가 일반승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디트로이트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시카고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6.5라는 기준점은 조금 부담스러운 기준점인 건 분명하거든요. 분명한데 글쎄요. 저는 이거는 시카고가 또 오랜만에 이기는 부분이 있잖아요. 최근 연패가 길었었고 어쨌든 이게 연패가 길었는데 매 경기 시카고가 사실 승리에 대한 그 의지는 활활 타올랐어요. 연패가 길어지는 팀들 중에 좀 안 좋은 흐름이 대충 하다가 연패 계속하거나 약간 그런 느낌들 있잖아. 근데 시카고는 경기에 대해서의 집중력은 분명히 있었어요. 다만 승리를 거두기 어려웠던 것 뿐이지. 그런 만큼 이걸 어쨌든 시카고가 잡는 분위기로 간다면 저는 이거 디트가 최근에 프렌 개꿀이라고 이거 프렌 갈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카고 마인 쪽을 보고요. 언어바 같은 경우 226.5.5죠. 5.5 기준 오바. 결국 시카고와 잭라빈 드로잔의 화력이 좀 터질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바 쪽보다는 마인 쪽이 조금 더 낫다는 마인드긴 합니다. 이 정도 보고 넘어가고요. 초안으로서는 커피 좀 먹어야겠네. 두 번째 경기로 샬럿 대 보스턴. 샬럿은 백투베이고요. 아우 무성님 또 5,000원 5,000원은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무성 5,000원. 무성님 그 표 받고 싶으시면은 그 메일 주소 남겨드리면은 제가 그 보내드리겠습니다. 커피 값이라고 하셨지만 이제 또 표 보내드려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뒤에 골뱅이 한글로 해서 적어주시면은 제가 분석 끝나자마자 바로 보내드릴게요. 어쨌든 샬럿 백투백인 상황에서 보스턴을 만났는데 이 경기는 일단 상성에서 게임이 안 돼요. 상성에서 게임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오바를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오바보다는 보스턴 사이드로 보는 게 무조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샬럿이 비빌려면은 진짜 빵빵 터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경기를 잘 풀어가기보다는 그냥 그날 슛감이 엄청 좋아야 돼요. 좀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엄청 좋아야지 제가 볼 때는 비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큼 좋지 않. 근데 오늘 경기나 뭐 이렇게 보면은 그 정도로 샬럿이 이렇게 보스턴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 결국에 어쨌든 샬럿은 이게 뭐 로즈웨이나 이제 라멜로, 뭐 브리치스나 피제 워싱턴이나 벤치에 어쨌든 그 우브레나 뭐 헤럴 이런 선수들이 이렇게 막 로테이션 이렇게 팍팍팍 빠르게 돌아가면서 선수들끼리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공격을 하는데 보스턴은 스위치 디펜스를 하는 팀이에요. 보스턴의 수비가 좋은 이유는 이거는 뭐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원래 NBA는 스크린이나 이런 거 서가지고 자기 이제 맨투맨 마킹을 하고 있는 선수를 바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80짜리 가드가 2m 10짜리 센터를 수비할 수는 없잖아요. 라페스 하나 넣으면 그냥 득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가는데 보스턴은 그런 스크린을 걸려버리면 그냥 수비를 로테이션 그냥 스위치를 합니다. 마크맨이 원래 마크맨으로 이제 붙으려고 노력을 해서 이제 삥 돌아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스크린 걸면 그냥 바꿔버려요. 근데 그 수비가 너무 좋다 보니까 수비가 좋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샬럿이 상성상으로 보스턴한테 사실 게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보스턴 일반승 거의 공짜 수준이라고 보고요. 샬럿의 최근 경기를 봤을 때 야투적으로 반등하는 것도 좀 기대하기 어렵다. 사실 샬럿 같은 경우 어쨌든 3점 던질 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야투감이 좋으면 분명히 무서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 경기나 뭐 백투백까지 고려했을 때는 어렵다. 보스턴 마이너스까지 보고 언어바는 뭐 그냥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로 이제 마이애미 대 피닉스인데 이거는 일단 배당 대 메리트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데빈 부커랑 캠 존슨 지금 GT 떠 있거든요. 이거 요거만 이렇게 딱 가려 놓으면은 부커랑 이제 캠 존슨 딱 가려 놓으면 와 이거 마이애미 개꿀인데 하는데 이게 만약에 이거 갔다가 출전하잖아요. 1.2 치고 엄청 똥줄이 되는 거예요. 1.2 배당인데 부커랑 캠 존슨 나오면은 경기 몰라요 이거는. 그런 상황에서 배팅하기 분명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는 일단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근데 어쨌든 최근에 기세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그래도 마이애미 쪽을 보는 게 맞긴 합니다. 맞긴 해요. 다만 경기 엄청 많은데 이 경기를 건드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 가뜩이나 부커랑 캠 존슨이면 경기를 뒤바꿀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마이애미도 올라디포가 지금 돌아와서 벤치 이제 내일 아마 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캘럼 마틴 뭐 GTD에 곧 있으면 이제 마키프 모리스까지 좀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내일 경기 좀 힘들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오늘 피닉스가 졸전을 좀 펼치긴 했어요. 올랜도 상대로.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제 백투백이거든요. 참 말씀 안 드렸네. 백투백이긴 해서 이게 기준점이 높게 잡힌 건데 부커랑 캠 존슨 나오면은 비빌 가능성도 충분히 높아요. 이길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기에는 GTD를 보고 가던가 아니면 그냥 패스하는 게 맞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뉴올리언스 대 올랜도 같은 경우 양 팀 다 백투백인데 잠시만요. 무성님 그 필요 없으신 거면 혹시 댓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그 메일이 뭐냐 필터링이 된 건지 아니면은 데이터표 안 받으셔도 되는 건지 제가 그게 그거여가지고 빅빈이 제가 일단 분석 중이어서 끝나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거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끝나고 제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올리언스 대 올랜도 양팀 다 백투백 경기인데 이것도 뉴올리언스 승입니다. 어쨌든 이게 브랜든 잉그램이 오늘 안 나왔잖아요. 이게 근데 어쨌든 GTD고 뭐 지금 퀘스천어블이라서 출전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불투명한 건 맞는데 어쨌든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레이커스나 항상 뭐 플레인 토너먼트 경쟁팀들이 다 똥을 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멤피스전 못 이기더라도 이 경기 잡으면 되는 상황에서 그냥 제 생각에는 어렵게 괜히 이거 백투백인데 잉그램 출전시킬 바에 휴식 주고 오늘 출전시키자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고려했을 때는 잉그램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일단 봤고요. 특히나 지금 올랜도 같은 경우 코렌서니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코렌서니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전히 이제 좀 다른 선수가 됐다. 효율도 안 좋고 그냥 안 좋아요. 지금 어쨌든 올랜도를 이끌고 있는 선수는 제일런 석스인데 석스가 어쨌든 GTD에 걸려 있고 또 오늘 경기 백투백이다 보니까 최근에 복귀한 펄츠도 빠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충분히 뉴올리언스가 일반선 정도는 뭐 공짜 수준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핸디캡도 저는 어쨌든 마인슨까지 봅니다. 오늘 경기도 사실 뉴올리언스 올랜도 되게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피닉스까지 같이 못하면서 뭐 올랜도가 비빈 것처럼 됐는데 오늘과 같은 경기력이라면 결국 이제 뉴올리언스가 잡는다. 뉴올리언스는 사실 오늘 멤피스전 거의 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처음부터 버린 건 아닌데 그냥 잉그램 좀 휴식 이렇게 좀 빼줬고 몸 상태 그렇다 보니까 경기 뛰다가 사이즈 그냥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 대부분 30분 안쪽이었습니다. 거의 뭐 가비지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가비지 경기를 했었고 이거 뉴올리언스가 처한 상황 그리고 최근의 상승세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일반선 공짜고 핸디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걸 언어바 건드릴 필요가 있을까? 이건 뭐 사실 언더가기도 좀 빡세긴 한데 올랜도는 제가 오늘도 분석 영상에서 댓글로 남겨드렸듯이 제일런 석스가 어쨌든 올랜도 속공의 핵심이거든요. 이걸로 뭐 받쳐주는 뭐 벤치 해리스나 뭐 여러 선수들이 있긴 한데 석스가 빠졌을 땐 확실히 효율이 좀 떨어져요. GTD 걸려있는 상황에서 굳이 뭐 언어바 건들 필요 없다. 안전하게 일반선 그냥 공짜 먹든가 아니면 과감하게 마인 가든가 라고 보고요. 다섯 번째로 이거 자꾸 휴스턴 적을 때 휴지통이라고 적으려고 그러네. LA 레이커스. 무소님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휴스턴 대 레이커스 경인데
이 경기는 저는 근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디랑 붙던지 간에 레이커스는 르브론이랑 AD 빠지면 못 가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어쨌든 레이커스랑 샌안토니오 경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르브론이 GTD 걸리면 웬만하면 나오거든요. 웬만하면 열에 아홉 아니 20에 19은 나와요. 그런 상황인데 직전 경기 때는 제가 이거 좀 확인해 보시라고 확인하고 가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어, 바보처럼 배팅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까지 해드리고 제가 배팅을 해서 바보처럼. 근데 어쨌든 그만큼 지금 르브론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물론 안 좋아도 나오면은 이거 르브론 휴스턴 학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당장 뭐 르브론 나이도 있고 했을 때 이거는 빼주는 게 무조건 맞아요. 뭐 레이커스 지금 뭐 당장 성적이 자시고 가네. 지금 무릎에 물 차가지고 지금 너무 안 좋아요. 당장에 이거 혹사를 한다면은 앞으로의 선수 생활이 더 짧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빠질 가능성까지 좀 고려했을 때는 그냥 역배 찍는 게 맞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젊은 선수를 주목하라고 말씀드리죠. 케빈 포터 주니어와 제일런 그린이 어쨌든 간에 야투적이나 전체적으로 팀을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우드가 빠지는 GTD가 걸려있긴 해요. 우드나 뭐 제이션 테이트나 뭐 이런 좋은 프론트코트 자원들이 지금 GTD에 떠있긴 하나 어쨌든 레이커스 지금 높이가 없어요. AD가 없고 그렇다고 뭐 드와이트 하워드가 나와서 뭐 휴스턴 골밑 탈탈 털 것도 아니고 물론 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우드 빠지면 어쨌든 가능성 면에서 좀 떨어지니까 그리고 우드가 어쨌든 빠진 건 아니고 GTD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찍는다면은 휴스턴 쭉 찍는 거 맞고 이거 아마 르브론 빠지고 뭐 우드나 뭐 제이션 테이트나 이런 선수들 들어오면은 휴스턴 정배될 가능성 정배가 될 것 같아요. 휴스턴이 지금 전체적으로 탱킹 팀들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거든요. 만만하진 않아요. 물론 올랜도가 뭐 썩스가 약간 최근 못 나오면서 올랜도가 좀 내려가고 뭐 약간 요런 부상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긴 한데 요거는 어쨌든 확실한 건 랄은 못 찍는다. 휴스턴 가거나 패스를 하거나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요 경기도 상당히 좀 불안해요. 미러키 대 이제 애틀란타인데 미러키는 백투백이고 오늘 경기 뭐 그냥 오클라호마 학살을 했죠. 이게 왜 불안하냐면은 애틀란타 디트한테 졌거든요. 이게 야 애틀이 디트한테 졌는데 무슨 미러키한테 이거 불안하냐 쿤버가 그냥 계약사라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겠는데 미러키라는 팀 근본적으로 이 3점 야투가 빵빵 터질 수 있는 팀한테는 언제든지 변수가 있어요. 두들겨 맞을. 미러키가 올 시즌에 지는 경기들을 뭐 한번 확인해 보세요. 3점 맞고 집니다. 결국 3점 수비를 안 하는 팀이거든요. 미러키는. 지금 슈터들이 너무 많아요. 던질 수 있는 선수가 너무 많다. 벤치 포함해가지고 애틀란타는. 지난 경기 더군다나 트레이 형이 엄청 못했거든요. 슈퍼스타가 한 경기 부진하면은 다음 경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잘한다고 보고 분석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트레이 형이 터진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미러키가 지금 애틀란타 벤치한테 상당히 많이 밀려요. 벤치 싸움에서 애틀이 뭐 완전히 압도까지는 아니어도 꽤나 우세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애삼이 터진 다음에 결국 주전에서 비벼지거든요. 3점이 빵빵 터지면 어쨌든 비벼지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미러키 쪽으로의 배팅은 위험할 수 있다. 5.5 정도 기준점이라면은 또 미러키가 백투백을 감안했을 때 애틀란타 쪽으로 저는 찍는 게 좀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어 보이고요. 아무래도 나 애틀란타 못 찍겠다 미러키인데 백투백이고 자시고 못 찍겠다 하면은 오바 찍는 게 맞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바를 찍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애틀도 어쨌든 수비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러키의 뭐 미들턴도 최근에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었고 쿤보가 지지난 경기 5파울로 이제 경기를 많이 못 뛰고 득점에서 좀 저조했었는데 오늘 경기 다시 뭐 경기를 많이 뛰진 않았지만 그냥 뭐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 주로 나쁘지 않고 뭐 이런 상황에서 미러키도 다득점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애틀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점 빵빵 터질 확률이 높다. 236.5 쫄지마고 그냥 뭐 오바를 찍든가 아니면 애틀 프렌 쪽으로 가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둘 다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확실하게 주력감이다라고 보기에는 또 무리가 있는 부분은 조금 있어 보이긴 하는데 뭐 주력으로도 혹시 뭐 찍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부주력이나 고배당 쪽으로 접근하기에는 두 개나 뭐 충분히 갈 수 있는 느낌으로 보이고 이 경기는 근데 제가 경기가 많아가지고 일단은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왜 14.5죠? 기준점이? 이게 왜 14.5일까요?
이거 뭐 아시는 분 있나요? 아니 GTD 다 걸려있고 복귀 싹 다 했는데 이게 14.5게 솔직히 말이 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GTD가 또 이게 GTD도 종류가 있잖아요. 프라버블이나 이제 퀘스처너블이랑 다우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다 퀘스처너블이라서 나올 가능성이 이제 반반 사이즈인데 이게 무슨 14.5를 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모르겠어요. GTD가 좀 주전이 4명이 떠 있어가지고 뭐 나오면은 뭐 어떻게 되고 뭐 못 나오면 어떻게 될 뭐 모르겠는데 이건 뭐 당연히 오클라호마 프렘 찍는 게 맞겠죠? 미리 간다면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프렘 보는 게 맞습니다. 주전 4명이 지금 오발에 프랜승을 찍는 게 맞고 사실 뭐 경기 수가 많은 상황에서 저렇게 GTD 걸려있는 경기를 딱히 걸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어쨌든 빠질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은 그리고 오클라호마가 또 복귀자까지 좀 있는 상황에서 프랜 쪽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아마 이게 오클라호마가 오늘 경기 경기력이나 좀 백투백이에요. 또 오클도 그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받은 것 같은데 저렇게 GT 다 걸려있는데 14.5는 이거는 좀 선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뭐 좋아 보인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 몇 번째 경기냐 8번째 경기. 경기가 많네요. 맞습니다 우순이. 백투백 경기 그것 때문에도 있어요. 이 경기도 생각보다는 저는 댈러스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뉴욕 같은 경우 반등을 했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 피닉스 전에 어쨌든 상당히 좀 정신력적이나 집중력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인 상황에서 프론트 코트진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지난 경기 역시 클리퍼스 상대로 RJ 바레카, 줄리어스 랜들이 그냥 골밑에서 학살했어요. 공격했다 하면 잡빙, 뭐 레이업, 뭐 3점 그냥 뭐 클리퍼스 그냥 가지고 4쿼터 뭐 내내 그냥 가지고 놀았던 수준이고 뭐 최근에 동전 던지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에반 포니어와 이제 알렉 벅스 같은 경우도 둘 중에 한 명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해주는 날이 조금 있습니다. 효율이 좋지는 않은데 얘네가 그래도 좀 빵빵 터지니까 약간 보태주는 느낌 정도로 둘 중에 한 명 정도는 최근에 그래도 어느 정도 해주는 모습이 있다. 다만 미첼 로빈슨이 GTD가 떠있는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 벤치에 있어서 자원들이 많이 빠졌어요. 기본적으로 많이 빠진 상황에서 오늘은 캠 레디시까지 아웃이 떠있는 상황에서 댈러스 상대로 분명히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승 같은 경우 사실 뉴욕 역배를 찍을 만한 경기는 저는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뉴욕이 백투백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어쨌든 사이즈 상으로 보면은 댈러스가 사실 수비가 좋잖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레지블록이나 뭐 도리안 피니스미스 뭐 이런 선수들이 RJ 바렛이나 랜들 상대로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제 생각에는 고전하면서 댈러스가 수비가 좋지만 인사이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좀 의외로 고전할 수 있다. 더군다나 미첼 로빈슨까지 만약에 나와준다면은 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어쨌든 미첼 로빈슨 지금 GTD에 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거 핸디캡은 저는 같은 핸디캡 기준으로 따졌을 때 조금 더 배팅하기 좋아 보이는 경기들이 많아서 이거는 핸디캡을 건들 만한 경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댈러스 일반승도 어쨌든 보긴 하는데 메리트는 좀 떨어져요. 이거 일반승 찍을 바에는 다른 경기 일반승이 더 괜찮아 보이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일단은 뭐 이렇게 보고 일단 오바 봅니다. 요거는 217.5 기준 오바. 그 뉴욕 같은 경우도 디펜스는 여전히 약해요. 죄송합니다. 뉴욕 백투백 아닌가요? 잠시만요. 그러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뉴욕 백투백 아니고 전전날에 이제 세크 원정에서 잡았었죠. 참 죄송합니다. 뉴욕 백투백 아니고 착각했네요. 뉴욕이랑 헷갈린 것 같아요. 어쨌든 뉴욕은 제가 백투백이라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승패나 핸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워. 오히려 핸디는 저는 뉴욕 프랭 쪽을 찍고 싶은데 이 경기 수가 많이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뉴욕 프랭까지도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12경기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거를 어쨌든 댈러스가 최근에 상당히 좋기도 한데 굳이 이거 프랭을 찍어야 할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뺐는데 굳이 보면은 뭐 뉴욕 프렌 쪽을 보는 거고 어쨌든 오바 쪽
댈러스가 수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고통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다면 어쨌든 댈러스도 공격적으로 뭔가를 풀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뉴욕이 잘하고 있긴 한데 수비적으로는 저는 여전히 좀 불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오바 쪽으로 그냥 좀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방금 대박 로즈님께서 또 기준점을 정정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오히려 좋다. 오바 쪽을 건드리는 게 좋아 보이고, 역시나 사실 이게 어쨌든 댈러스 같은 경우 템포가 지금 NBA 팀들 중에서 거의 가장 낮은 수준이고, 뉴욕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달리고 있긴 한데, 이전보다 달리고 있긴 한데 여전히 뭐 템포가 엄청 빠른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뭐 기준점 이렇게 낮게 잡힌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엄청 좋아 보이는 느낌은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배팅을 한다면은 이 경기에서 굳이 따지면 저는 오바 아니면은 뭐 뉴욕 프렌 뭐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경기 이제 샌안토니오와 토론토인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건 모르겠는데 어디가 이길까요? 여러분들 어디가 이길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어디가 이기죠? 토론토 대 샌안. 데빈 바스 로니워크 4세 나올 가능성이 높고, 베이치디오 빠져있고 랭퍼도 필요 없고, 벤블리 GTD에다가 플린하고 아누노비 지금 빠져있고요. 어디가 이길까요 여러분들? 저는 일단은 모르겠어요. 승패는 배당도 그렇지만 뭐 동전 던지기 느낌이고, 이것도 뭐 사실 배팅 하고 싶은 경기는 아닌데 어쨌든 굳이 뭐 결론을 내자면 218.5 언더로 보지 않을까. 저는 템포는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이 경기 어쨌든 세난 달리고 있고, 토론토도 뭐 적당히 달리려면 달릴 수 있는 팀이다 보니까 어떨지 모르겠는데 많이 튕길 것 같습니다. 턴오버가 좀 많이 나오고 많이 튕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토론토도 이게 야투에 대해서 야투감 자체가 최근에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려고 토론토가 한다면 결국에 이게 상대의 수비를 잘 공략해서 이기기보다는 수비에서 이겨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이제 단단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슛이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더라도 상대방의 공격을 막으면서 이겨야 될 가능성이 이겨야 되는 상황인 걸로 좀 보이고, 이렇게 말이 꼬이지.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격에 있어서 토론토의 수비를 뚫기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샌안이 뭐 수비가 안 되긴 하지만 토론토의 최근에 공격력을 감안했을 때 토론토가 알아서 튕겨주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기준점이 그렇다고 그렇게 낮지도 않고요. 굳이 따지면은 언더 뭐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승패는 안 갑니다. 저런 경기는. 이 경기도 제 생각에는 의외로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윌 바튼이 지금 GTD에 떠있는 덴버고요. 뭐 벤치 쪽에 본스 아일랜드가 지금 역시 GTD에 떠있고, 세크 같은 경우에는 벤치 이제 제레미 램이나 모 하클리스 이렇게 GTD에 떠있는데, 일단 그리고 사실 제가 덴버 경기는 좀 많이 말씀드리는데 분석이 어려워요. 제가 뭐 매번 분석적으로 좀 합리적이고 그런 분석이 나오진 않는데, 덴버 경기를 제가 분석할 때마다 조금 좀 애매한 식으로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뭐 이도저도 아니고 약간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는 제 생각에는 세난이 비빌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세난이라 세크가 상당히 좀 비비는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이즈상으로 봤을 때 보스아일랜드 빠져있고 일바튼 GTD에 요키치가 그러니까 세크가 높이가 나쁘지 않거든요. 요키치가 지난 경기에 좀 그래도 최근 팔팔 날고 있긴 한데, 지난번 마지막 이 두 팀이 최근에 많이 붙긴 했어요. 근데 마지막 맞대결에서 조금 막히는 모습이 좀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팍스가 상당히 어쨌든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거는 저는 좀 쎄합니다. 그러니까 쎄한 느낌도 좀 있는 경기고, 배팅을 한다면 저는 세크라멘토 프렌 쪽으로 접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뭐 오바 쪽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다.
덴버가 어쨌든 내일 백투백 일정이거든요. 오늘이 백투백은 아닌데 내일 또 골스랑 붙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덴버 배당이 좋아요. 좋고 기준점도 딱 이거 덴마 찍기 좋거든요. 함정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경기는 경기수 많을 때는 반대 찍거나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언오바로 접근을 한다던가. 제가 오늘 NBA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두세 경기, 세네 경기 정도를 거의 뭐 어렵다, 뭐 패스한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경기입니다. 이 경기 뭐 승패 같은 경우 이미 정해져 있는 한 뭐 몇 달 전부터 이 경기의 승패는 정해져 있어. 시즌이 시작할 때부터 이 경기의 승패는 정해져 있었는데 핸디가 17.5예요. 야, 올 시즌에 17.5가 있었나요? 올 시즌 전체로 봤을 때 저는 17.5는 본 기억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이거 아무리 포틀랜드가 요즘 주접을 떨고 있긴 해요. 뭐 지금 계속해서 윈슬로우 빠지고 너키치 없고 뭐 앰퍼니 사이먼스가 물론 GTD에 떠 있기는 하지만 한데 유타도 최근에 안 좋아가지고 이거 17.5는 근데 저는 둘 다 못 갈 것 같아요. 포틀랜드도 지금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거 막말 유타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하면 이거 17.5가 아니라 30점 마인도 가능한 지금 포틀랜드의 전력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찍으면 유타 마인을 찍을 것 같은데 이 경기 만약에 배팅을 한다 하면은 이거는 근데 유타가 최근에 좋지 않은 모습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어쨌든 앰퍼니 사이먼스 지금 복귀 이 경기 출전 가능성도 좀 있다는 걸 감안했을 때 다른 거 건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 굳이 건들다 하면 유마를 찔 것 같은데 경기 수가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뭐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마지막 경기 클리퍼스 대 워싱턴.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클리퍼스 이제 공격 더럽게 안 된다. 골스가 잘해서보단 클리퍼스가 공격이 안 돼서 못 이길 가능성이 높다. 오늘 골스와의 경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클리퍼스는 사실 여러분들이 좀 뭐 몇몇 분들은 뭐 본질을 잘 파악하실 수도 있겠지만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클리퍼스는요 뭐 지금 정도로 사실 못하는 건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이 스쿼드로 요 정도 성적 내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애초에 클리퍼스가 이 정도 스쿼드로 지금까지 해왔던 경기 자체가 엄청 잘하고 있던 겁니다. 지금 클리퍼스가 못한다고 클리퍼스 갑자기 왜 이래? 이게 아니라 애초에 클리퍼스는 사실 요 정도 레너드 조지 빠지고 가뜩이나 뭐 파일이나 코빙턴까지 없는 상황에서 잘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터란루 감독이 지금 거의 뭐 클리퍼스에서 말도 안 되게 팀을 잘 이끌고 있던 거지 라인업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당연히 잘할 수가 없는 팀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부진은 이거 왜 이래가 아니라 그냥 저는 뭐 클리퍼스 뭐 이 라인업으로는 부진할 수 있지라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어쨌든 최근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클리퍼스 사실 공격적으로 아예 안 풀리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슛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좋은 공격 패턴이나 이런 걸 가져가는 장면들이 이제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슛이 안 들어가요. 물론 전체적으로 턴오버도 많고 삽질을 푸는 구간이 늘어나긴 했는데 좋은 장면들에서도 슛이 안 들어간다. 더군다나 오늘 백투백이다. 포르징기스가 있는 상황이고 파울 네토 같은 경우에도 지난 경기 부상이 있었는데 오늘 어쨌든 가능성 면을 봤을 때 출전 가능성이 좀 높은 걸 감안했을 때 워싱턴이 4.5 정도 주면은 저는 이거 클리퍼스가 그러니까 최근 두 경기에서 완전히 그냥 말도 안 되는 경기라고 보여줬잖아요. 설딱 그렇지 않은 상태였다고 치더라도 지금 정도의 워싱턴의 4.5 정도면은 머리 부여잡고 고민할 것 같아요. 이거 기준 좀 진짜 날카로운데? 이거 좀 고민 좀 해보자 하면서 딥하게 분석을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클리퍼스 하는 꼬라지 보면은 이거는 클마 절대 못 갑니다. 워싱턴 프렌 쪽을 보는 게 맞아 보이고 언어반은 건들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꼬라지 보면 그냥 워싱턴 프렌 쪽을 가는 게 맞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포르징기스가 역시나 돌아오자마자 부상만 없으면 나는 최고다. 최고까지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었고 지금 클리퍼스는 가뜩이나 이제 야투 감 자체가 썩어 있는데
오히려 제가 아까 좋은 장면들이 많았었는데 야투가 안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더 문제예요. 그게 더 문제입니다. 아니 저거는 넣어야 되는데 저게 어떻게 튕길 수가 있지? 하는 걸 봐서는 백투백까지 감안했을 때 오늘도 클리퍼스가 벽돌을 좀 던질 가능성이 꽤나 있다. 반등을 한다 치더라도 워싱턴을 가볍게 잡을 만한 반등은 아니다. 반등을 해도 비빌 만한 경기고, 뭐 반등을 못하면 워플이 그냥 나오는 거고, 반등을 해도 워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배팅을 한다 치면 워플 찍는 게 맞다. 어쨌든 요 정도고요. 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로 이제 해축이랑 NBA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구독 한